여러분, AI 붐이랑 부동산 시장, 이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으시죠? 전혀 상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요, 사실 이 둘은 지금 정말 엄청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이 놀라운 연결고리 제가 명확한 슬라이더와 함께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상 한번 해볼까요? 인공지능은 과연 무슨 꿈을 꿀까요? 하하, 좀 엉뚱한 질문 같죠? 근데 이게 오늘 이야기의 완전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바로 전기양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담아둘 집에 대한 꿈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이 AI의 세계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물리적 공간, 그러니까 부동산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AI 혁명은요, 사실상 데이터 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데이터! 이게 AI가 살 집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어마어마한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867조 원. 와, 감이 오시나요? 이게 바로 2029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시장의 예상 규모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진짜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 뭐가 있냐? 바로 AI의 그 끝없는 데이터 식욕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바로 데이터 중력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데이터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치 거대한 행성처럼 주변의 다른 서비스나 앱들을 막 끌어당겨서 한 군데로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바로 이 강력한 중력 때문에 결국 모든 데이터는 안정적인 물리적 집을 찾아 모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의 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제 왜라는 질문에서 무엇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정답은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게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정말 새로운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요,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는 예전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보시는 이 두 가지 새로운 유형이 핵심인데요. 첫 번째, AIDC. 이건 AI 데이터 센터라는 건데 말 그대로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하고 처리해야 하니까 고성능 GPU랑 최첨단 냉각 시스템은 필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엣지 데이터 센터. 이건 우리한테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온 작고 빠른 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뭐 자율주행차나 스마트 시티처럼 1초의 지연도 치명적인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 도심 곳곳에 딱 자리 잡는 거죠. 하지만 이 새로운 골드러시에 아주 큰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문제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 지을 땅만 찾으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곳을 돌릴 전력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것도 그냥 전력이 아니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전력을 확보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된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문제의 심각성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AI랑 데이터 수요가 폭발하는 수도권, 전력 자립도가 고작 37.5%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필요한 전기의 거의 3분의 1을 다른 지역에서 빌려다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더 짓고 싶어도 전력이 없어서 못 짓는 상황.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바로 리츠를 통해서입니다. 리츠, RITS.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개념은 정말 간단해요. 그냥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부동산 투자 펀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식 한 주로 삼성전자 주주가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리츠 한 주로 서울 한복판의 빌딩이나 바로 그 데이터 센터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리츠가 왜 그렇게 매력적이냐고요? 일단 법적으로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금으로 줘야 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현금 흐름, 이게 정말 크죠. 그리고 주식처럼 언제든 쉽게 사고 팔 수 있어서 현금화도 빠르고요. 제일 좋은 건 골치 아픈 부동산 관리는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우린 그냥 그 과실만 딱 누리면 되는 거. 그리고 요즘 한국의 리츠, K리츠는요. 그냥 건물 사서 세나 주던 옛날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이제는 훨씬 더 똑똑하고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각성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캐피털 리사이클링이라는 건데요.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타던 차를 팔아서 그 돈 보태서 더 좋은 신차 사는 거랑 똑같아요. 충분히 가치가 오른 자산은 딱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그 돈으로 데이터 센터처럼 앞으로 더 유망한 자산에 재투자하는 아주 영리한 방식이죠. 근데 단순히 자산을 사고 파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기존에 갖고 있던 건물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이건 그냥 낡은 건물 페인트 칠 다시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아예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최신 IT 인프라를 쫙 깔아서 건물의 체급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걸 플라이트 투 퀄리티 전략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K리츠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바로 프로젝트 리츠라는 건데요. 이건 이미 지어진 건물을 사는 수준을 넘어서요.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할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아예 짓는 개발 단계부터 참여하는 거예요. 미래의 가치를 맨 앞에서 선점하는 가장 공격적이면서도 스마트한 투자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한번 쫙 모아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파이의 한 조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얘기, 바로 돈 얘기로 들어가 보죠. 지금 보시는 게 2025년에 예상되는 고배당 K리츠 목록인데요. 와, 숫자만 보세요.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것들은 무려 15%가 넘는 배당률이 예상돼요. 10% 넘는 것도 수두룩하고요. 여러분,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배당 수익률 15%,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거든요. 물론 이건 예상치라 변동될 수는 있지만 K리츠가 얼마나 매력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한눈에 딱 비교해 볼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K리츠의 매력이 그냥 바로 보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K리츠 평균 배당 수익률이 8.1%예요. 그런데 코스피 시장 평균은 어떠냐? 2~3%대에 머물러요. 어떤 투자가 꾸준한 현금, 즉 월세 같은 돈을 만드는데 더 유리할지는 너무 명백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노건 배당 수익을 세금 혜택까지 받으면서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두 가지 계좌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ISA랑 IRPO. 먼저 ISA, 이건 절세 만능 통장이잖아요. 리츠에서 받은 배당금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고요. 그걸 넘어도 9.9% 저율 과세만 해요. 그리고 IRP, 이건 개인형 퇴직연금인데 이걸로 투자하면 연말정산 때 낸 돈의 최대 16.5%를 세금으로 다시 돌려줍니다. 이 강력한 세액공제 혜택까지 챙기는 거죠. 정말 꿀팁이죠.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AI는 과연 무슨 꿈을 꾸는가? 그 꿈은 결국 데이터라는 전기양, 그리고 그것을 담아둘 물리적인 집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네, 이런 화려한 디지털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코드 위에서 바로 이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디지털 세상의 새로운 건물주, 과연 누가 될까요?